아버지가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영국의 최고 병원들도 고개를 저었죠. 희망은 없다는 절망 앞에서 저는 한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영국 외교부 차관보 엘리자베스 브레넌입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일해왔지만 그 어떤 외교 협상보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죠. 바로 아버지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런던의 최고 병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희귀성 신경섬유질성 병증. 생소한 병명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만 봐도 심각함을 알 수 있었죠. 브레넌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법이 없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께 남은 시간은 길어야 몇 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국제회의를 주도하고 복잡한 외교 현안들을 해결해왔던 저였지만 딸로서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죠. 아버지는 제게 있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남겨진 저희 부녀는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외교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도 차관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도 항상 제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내 딸이지만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영국 최고의 의료진들이 포기했다면 정말 끝인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교부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에 대해 온갖 자료를 찾아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외의 의료 사례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절망 속에서라도 희망의 실마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브뤼셀에서 열린 WHO 국제보건외교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일로 마음이 무거워 집중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그날 오후 세션에서 들은 발표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AI 기반 중증 질환 원격 진단 시스템 KMED 플랫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가 시작되었죠. 처음엔 그저 하나의 기술 발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환자의 데이터를 전송하면 한국의 AI와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성공 사례들이었습니다. 현재까지 95개국에서 의뢰된 2만 3천여 건의 사례 중 98.7%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희귀 질환의 경우 기존 진단과 다른 결과를 제시한 경우가 40% 이상이며 이 중 실제 오진이었던 경우가 85%에 달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게도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외교부 차관보 엘리자베스 브레넌입니다. 방금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KMED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한국 대표단장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울 국립원격의료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국과도 의료 협력을 확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죠.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AI 진단 시스템, 원격 의료 인프라,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KMED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독일에서 오진됐던 뇌종양 환자가 완치됐고 미국에서 포기했던 희귀 유전질환 환자가 새로운 치료법을 찾았다는 기록들이 있었죠. 새벽 3시 저는 조심스럽게 서울 국립원격의료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희귀성 신경섬유질성 병증 환자 상담 요청 긴급.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동시에 만약 한국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죠.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볼 생각이었거든요.
브뤼셀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외교관으로 살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 일이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번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우시며 포기하지 마라 엘리자베스. 길은 항상 있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브뤼셀에서 런던으로 돌아온 그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서울 국립원격 의료센터에서 답장이 온 것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브레넌 차관보님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의 국제진료부 김선호 박사입니다. 아버님의 상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환자분의 모든 의료 데이터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냉정한 거절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이 느껴지는 답장이었거든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빠, 혹시 한국 의료진들에게 의견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내가 원한다면 해보자. 내 딸이 이렇게 애쓰는데 아버지가 포기할 수는 없지.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의 모든 의료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3차례의 CT 촬영 결과, 이번에 MRI 이미지, 수십 번의 혈액 검사 결과, 근전도 검사까지 병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모든 검사 결과를 디지털화했죠. 의료진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브레넌 씨, 이미 최고의 전문의들이 진단을 내렸는데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가능성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데이터를 정리하는 동안 아버지의 병세는 조금씩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끝의 떨림에서 시작됐던 증상이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지셨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데이터가 준비됐습니다. 기가바이트 단위의 의료 영상들과 수십 페이지의 검사 결과지들을 암호화해서 한국에 전송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6시간 후 제 이메일함에 한국에서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환자 브레넌 씨 진단 결과 마이너스 치료 가능성 있음.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이메일을 열어보니 김선호 박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죠. 저희 AI 시스템과 신경과 정형외과,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5명이 협진한 결과 기존 진단과 다른 소견을 발견했습니다. 아버님의 증상은 희귀성 신경섬유질성 병증이 아니라 C7 신경근의 복합 염증성 탈수초 병변으로 보입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계속 읽었습니다. 이 질환은 매우 진단이 어려워 종종 신경섬유종으로 오진되곤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면역 억제 치료와 신경 재생 치료를 병행하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망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작은 빛을 본 기분이었죠. 바로 아버지께 뛰어가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답이 왔어요.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정말이니 엘리자베스? 영국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했는데, 하지만 곧 아버지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의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김선호 박사는 우선 더 정밀한 검사를 제안했죠. 기능적 MRI와 신경전도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주세요.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검사 하나하나마다 한국에서 실시간 가이드를 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런던 병원의 검사실에 화상회의 장비가 설치되고 한국의 전문의들이 직접 검사 과정을 지켜보며 지시를 내렸죠. 조영제 투입량을 15cc 더 늘려주세요. 그리고 T 강조 영상에서 시상면 촬영을 추가해야 합니다. 화면 너머 한국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영국 의료진들도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차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놓쳤던 미세한 병변들을 한국의 AI가 정확히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 의사들이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8시와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와 새벽 4시에 가상 회진이 진행됐죠.
한국의 전담팀이 밤낮 없이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오늘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가 조금 올랐네요. 스테로이드 용량을 하루 5mg 늘리고 위장 보호제를 추가하세요. 새벽 4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료진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한국의 AI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생체 신호와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치료 효과를 예측했죠. 그리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계속 수정해 나갔습니다. AI 분석 결과 현재 치료 반응이 예상보다 좋습니다. 신경재생 치료를 2주 앞당겨 시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맞춤형 치료는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죠. 런던 병원에서도 한국 의료진과의 협업에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원격 협진은 처음 봅니다. 마치 한국 의사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담당 간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 의료계에서도 이런 실시간 국제 협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의학학술지에서도 이 사례를 보고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죠.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오직 아버지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매일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과연 정말로 호전될 수 있을까요? 한국 의료진은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경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직 육안으로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혈액 검사상 염증 지표들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도 미세한 개선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매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아빠, 제 손 느껴지세요? 라고 물어보곤 했죠. 한국이 준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치료 시작 4주째가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 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의식적으로 잡고 계신 거였죠. 아빠, 지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입술을 조금 움직이며 엘리자베스라고 제 이름을 불러주셨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반응이었습니다. 급히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해보니 정말로 개선되고 있었어요. 이전엔 전혀 반응이 없던 손가락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담당 의사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즉시 한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김선호 박사와 한국 의료진들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보여드렸죠. 아버지는 화면 속 한국 의사들에게 손을 조금씩 움직여 보이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입니다. 김선호 박사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어요. 앞으로 2-3개월 더 치료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병실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기적 같은 회복까지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아버지도 제 손을 잡고 계시며 고마워, 내 딸아.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순간이 있는 거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영국 병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의료진들도 이런 극적인 회복은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어요. 브레넌 씨, 한국 의료진과의 협업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주치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기다리던 환자에서 회복의 길로 접어든 환자가 된 거죠. 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끝까지 세심하게 치료 과정을 관리해 주었어요. 재활 운동 하나하나까지 동영상으로 설명해주고 식단까지 신경 써서 조언해 주었죠. 정말 가족보다 더 세심한 관심이었습니다. 브레넌 차관보님, 아버님의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한국에 오셔서 직접 재활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선호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아버지와 저 모두 한국 의료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나도 그분들을 꼭 만나보고 싶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들을 어떻게 만나 뵙지 않을 수 있겠니? 아버지의 회복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외교부 내부에서만 회자되던 이야기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거죠. BBC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저는 고민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일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전문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브레넌 차관보님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영국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준비한 발언문을 펼치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 명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영국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AI 원격 진단 시스템인 KMED가 새로운 희망을 주었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WHO 포럼에서 한국 의료진을 만난 것부터 36시간 만에 새로운 진단을 받은 것, 그리고 디지털 국경을 넘나든 실시간 치료 과정까지 한국의 AI 원격 진단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애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환자를 마치 가족처럼 돌봐주는 한국 의료진들의 마음,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차관보님, 혹시 이것이 한국에 대한 외교적 제스처는 아닌가요? 개인적인 일을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 명의 딸로서만 여기 서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순수한 감사의 마음일 뿐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손을 내밀어준 나라예요. 한국 기자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선호 박사님을 비롯한 모든 한국 의료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희망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입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그날 저녁 BBC 메인 뉴스에 방송되었고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K의료 해시태그 한국의기적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영국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우리도 한국과 의료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영국 의료진들도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선호 박사팀도 갑작스런 관심에 당황하면서도 기뻐했다고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에게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완쾌를 빕니다. 한국인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라는 따뜻한 메시지들이 수백 개씩 도착했거든요. 이 모든 일로 인해 영국과 한국 사이에는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의료 사례를 넘어서 진정한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해외여행이 가능할 만큼 호전되었으니까요. 아빠, 한국에 가서 김선호 박사님과 의료진 분들을 직접 만나 뵙는 건 어떠세요?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이지, 엘리자베스. 내 목숨을 구해준 분들을 어떻게 만나지 않을 수 있겠니? 내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야지.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고 서울 국립원격의료센터에 방문 일정을 알렸습니다. 김선호 박사는 기꺼이 초대해 주셨고 심지어 공항에서 마중까지 나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입국장을 나서는데 김선호 박사와 의료진 분들이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브레넌 차관보님, 아버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선호 박사가 따뜻하게 인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화상회의로만 만났던 분들을 직접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아버지도 전혀 모르는 이곳에서 전혀 모르는 이들이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게 믿기지 않으셨나 봅니다. 다음 날 드디어 KMED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최첨단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마음이었어요. 센터 전체 직원들이 저희를 환영해 주더군요. 여기가 아버님의 치료를 위해 AI 분석을 진행했던 곳입니다. 김선호 박사가 대형 스크린 앞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화면으로 매일 아버님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죠. 아버지는 그 화면을 보시며 정말 신기하다. 저 멀리 영국에 있던 나를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었구나라고 감탄하셨어요. 저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만찬에서 저는 마음 깊이 느낀 바를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한 나라입니다. 저는 김선호 박사와 의료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지구 반대편에서 온 천사들입니다. 한국 의료진들도 감동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김선호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브레넌 차관보님, 우리는 그저 의료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분이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한국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의료시설들도 견학하고 한국 문화도 체험했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길거리에서 제 아버지를 알아본 한국인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는 것도 감동적이었어요. 심지어 한 할머니는 아버지 손을 잡고 아이고, 이제 괜찮으시겠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군요. 떠나는 날 공항에서 김선호 박사와 의료진들이 또 배웅을 나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직접 걸어서 그분들께 90도로 인사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딸의 미소까지 되찾아 주셔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외교부에서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국과 한국 간의 포괄적 의료 협력 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었죠. 장관님,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의 의료기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K-의료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의료 협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보건부와의 합동회의에서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을 영국에도 도입하고 영국의 희귀질환 환자들이 한국의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었죠. 협상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이 양국 정부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사례가 되었거든요.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6개월 후 마침내 영국-한국 디지털 의료 인프라 협약이 공식 체결되었습니다. 양국의 보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서명식에서 저는 특별연사로 참석했어요. 이 협약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생명을 잇는 다리입니다. 제가 연단에서 말했을 때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의 희망입니다. 협약 체결 이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해에만 영국에서 3,000여 명의 환자가 한국의 KMED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중 40%가 기존 진단과 다른 새로운 결과를 얻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런던 아동병원의 8세 소녀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고생했는데 한국 AI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 생명을 구했습니다. 맨체스터의 65세 남성은 영국에서 불치의 신경질환으로 여겨졌던 병이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재진단되어 건강을 회복했죠. 이런 성공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겪은 기적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1년 후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심지어 골프까지 치고 계세요. 가끔 농담처럼 한국 의사들이 나를 너무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웃으시죠. 얼마 전 아버지와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아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의 인생은 한국 덕분에 다시 시작됐단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었어. 지금도 저는 김선호 박사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아버지의 경과를 보고드리기도 하고 새로운 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죠. 이제 그분들은 저희에게 평생의 은인이자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제 김선호 박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브레넌 차관보님 덕분에 영국과의 의료 협력이 전 세계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해야 할 건 저희 쪽이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한국,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의 의료진들. 그분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한 게 아니라 한 가족의 미래를 선물해 주셨어요.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치료 기술이 아닌 진정한 인류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K의료의 힘이 아닐까요? 아버지와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은인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거든요. 한국은 이제 저희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의료진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고 한국은 세계의 희망입니다. 저는 영국 외교부 차관보 엘리자베스 브레넌입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에게 목숨을 빚진 평범한 딸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